네, 아나운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아나운서님, 오늘 네?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늘 머리를 좀 살짝 풀러봤는데 괜찮아요? 오늘과 어제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그쵸, 대표님? 지금 조금 좀 가을 여인 느낌이 아, 좀 소프트한 어떤 네. 그 가을의 느낌이 사뭇 나옵니다. 봄인데 봄, 봄인데 가을 다 갖고 계시네요. 머리 증시는 늘 앞서가야 되니까 네. 계절을 앞서가는. 아, 6개월 지금 앞서가고 계시네요. 네, 앞서가야 되니까 아, 저희들. 네, 나만- 6개월이다. 나만 디즈니 입고 왔네. 아, 오늘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네, 정말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 진짜. 이렇게 해서 정말 좀 이제 믿을 만한 예병군 대표님 아, 아니십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죠? 진짜. 네, 작은 약속까지도 지켜주시는. 네, 우리 너무 대표님. 잘 어울리시는데요. 맞습니다. 역시 쿨톤. 네? 아, 쿨톤이셨어요? 쿨톤. 네. 대표님. 저번에 파란색 입으셨을 때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이 아. 형광색이 어울리시는 거 보니까 쿨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요? 겨울 쿨톤. 네. 아, 그러시면 안목이 역시 있으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이슈를 좀 잡아볼까요? 네. 네, 궁금해요. 오늘도 제가 세 가지의 이슈를 쏙쏙 뽑아서 또 가져왔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공개해 번째 이슈 또 오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문남에서 다뤄주셨던 로보택시와도 관련이 있는 이슈인데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또 다방면으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이버의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무인 셔틀 알트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알트비를 구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도로 위에서 소프트웨어니까 또 도로 위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 그러겠네요. 소프트웨어 알트라이브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알트비는요 성남 판교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랩스는 향후 알트 프로젝트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인 어라운드의 플랫폼을 결합해서 실내외 또 도로 할 것 없이 모든 물리적인 공간에서 연결이 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네이버가 지금 좀 발빠르게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쵸. 확실히 그렇게 네.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카카오 소식 전해주셨지만 카카오도 상당히 다양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다면 이 네이버도 못지않게 맞습니다. 좀 많은 연구를 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이렇게 네. 기술력이 좀 좋은 회사들 또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보면 네. 이게 무인 셔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 자율주행 시대가 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영국의 해병대가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영국 해병대가 아이언맨이 되는 걸 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 슈트를 입고 와. 바다 위에서 막 해병대인데 막 날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현실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영화가 현실이 됐으니까 1인용 뭐 그러니까 드론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자꾸 이제 사람들의 일거리는 뺏고 그죠?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네. 사실은 네이버는 그 전부터도 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그랬습니다. 네. 네이버는 그 전부터도 이 무인 셔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던 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버스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또 계속해서 카카오와 경쟁을 벌이던 회사였어요. 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 공유 경제, 공유 버스, 공유 택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오면서 네. 여기서 결국은 카카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카카오 택시의 그러니까 카카오가 직접 가지고 있는 네. 택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은 똑같아요.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음. 달리는 게 잘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어쨌든. 그죠? 이 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빠르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런 카카오 네이버는 음. 얘들이 누구보다 아마 미래 시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정말 발빠르게 플랫폼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대에 발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자율주행 시대는 네. 우리가 아무리 막고자 해도 뵐 수가 결국은 없다. 올 수밖에 없는 현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네, 다음 코너, 네, 다음 알겠습니다.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슈는 네. 아리따움 배달 서비스입니다. 네. 아리따움이요. 네, 아모레 퍼시픽의 뷰티 역시, 편집숍이죠. 네. 네. 아리따움이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에 입점을 했습니다. 네, 이 배경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때문에 또 소비 시장의 관심이 비대면 채널로 쏠리면서 그 배경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뷰티 업계의 최대 화두가 와. 온라인 전환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네. 아모레 퍼시픽도 이에 발맞춰서 현재 수도권 35개 아리따움 매장을 요기요에 우선 입점을 시켰고요. 네. 파일럿 형태의 운영 서비스를 일부 매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뷰티 업계 배달 대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음식 배달을 해주는 것처럼 화장품도 배달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배달 형식도 네. 지금 화장품 배달 형식도 음식 주문과 똑같습니다. 와, 그렇게 그럼 신속 배달로 받아볼 수 있는 네, 화장품인 건가요? 맞습니다. 요기요 어. 앱에 3km 이내에 네. 네, 아리따움 매장이 있으면 네. 이제 해당 매장에서 바로고를 연결하고 또 그 어. 제품을 즉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고 나면 네. 배송이 바로 내 눈앞에 되는 거죠. 음식 배달처럼. 정말 그러네요. 네, 맞아요. 배달업도 상당히 이게 많은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해온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게 구독 경제까지 같이 이제 맞아요, 결합이 됐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구독. 네. 이 부분도 놓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품목들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기대가 되네요. 저도 네. 뭐 같은 진짜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네.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이게 결국은 택배 업황의 이게 활성화를 봤는데 음. CJ 대한통운이 많이 빠지진 않는데 크게 어.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가나. 한익스프레스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 오. 떠올랐었죠. 네, 한익스프레스가 한익스프레스. 갑자기 지금 뭐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갭상승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네. 구독 경제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배달 대행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물류와 관계되어 있다고 본다면 네. 이 물류 산업의 발전은 뭐 우리가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욱 더 좋아지고 있는 시장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정말 진짜.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들 정말 쏙쏙 뽑아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 또 쏙쏙 뽑아온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백신이 또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고 있죠. 요즘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춘추전국 시대 지났죠. 그럼 그쵸?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죠? 지금요? 네. 코로나19 시대요? 맞아요. 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저 스무개 르네생스와 춘추 전까지 갔다가 네. 코로나19 근데 지금- 너무 과거 쪽에 갔다가 아니, 확연제로 너무 많이 돌아오니까. 왔어요. 너무 과거로 갔나요? 네. 지금 조금 우울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네. 또 글로벌 생산 기지로 부상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자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해서 임상 중인 기업이 총 5개인데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개입니다. 또 지난 3일 어제죠. 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기업 중에 유일하게 NBP 2001, GBP 510 이렇게 2가지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대규모로 지금 한 가지는 임상 1상이 지난달 종료가 됐고 네. 또 한 가지는 임상 1상 2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로 실시를 해야 되는 3상 시험 특성상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또 2가지 후보 물질 중에 하나만을 또 개발 집중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아. 진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CMO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은 네.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가 됐다는 얘기고 그 기술력들은 결국 우리나라에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네. 이게 되면 발판이 우리나라의 마련되면. 그 발판이 된다면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대형 제약사들 중에 글로벌 제약사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결론까지 좀 낼 네. 수 있을 우리나라에서.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 글로벌 제약사 뭐 화이자, 모더나 뭐 모더나는 사실 글로벌 제약사로 보기는 머크 그죠? 네. 노바티스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 보면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뭐 진짜 희귀병에 대해서는 희귀병 그 알약 하나에 네. 3억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싸네요. 정말 이런 얘들 보면요. 네. 진짜 뭐 아니 결국은 제약사는 인류 공헌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네. 내가 만들어내겠다. 만들어내서 그들의 병들을 고쳐보겠다. 이게 그렇습니다. 어디 돈만 밝혀갖고 그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희귀병 이런 거는 네. 희귀병 환자들한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걸 정말 이용해서 행복이에요. 네.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도널드덕과 함께 이렇게 그죠? 그죠? 괜찮은 생각인데요. 때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글로벌 제약사가 좀 나와주길 바라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글로벌 제약사들이 조금 좀 뭐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어떤 형태를 띠는 것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네. 어찌됐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존할 수밖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요. 일단은 그렇게 좀 봐야 네. 되는데 네. 자, 요걸 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네. 결국은 지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기반을 갖기 위해서라도 네. 중요한 것은 CMO 방식으로 백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네. 한국 코러스가 중요해진 거고, 그죠? 그렇죠. 그 한국 코러스는 이제 아직은 비상장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니트론 EID가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던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특수 목적법인이죠. SPC 설립을 한 회사도 있어요. 네. 웰바이오텍, 휴먼앤, 그 다음에 셀마 테라퓨틱스. 요 세 회사가 네. SPC를 설립해서 노바백 CMO 방식의 위탁 생산을 갖다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뭐가 되느냐? 결국은 뭐 화이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탁 생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면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 연구 활발해질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이게 벡터 바이러스 방식이랄 거예요. 벡터 바이러스. 네. 예. 이 벡터 방식의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회사들의 연구도 네. 이 연구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활발해질 거다. 그렇다면 다국적 제약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 봐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네. 결국은 어찌됐든 이런 데 CMO 방식을 받은 회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웰바이오텍 많이 강조드렸고 네. 웰바이오텍 그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휴먼앤 이런 회사들 지금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결국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면 제약 바이오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는 그분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병장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예요. 네. 뭐 요새는 아프면서 100세 세대, 200세 세대 맞아. 이렇잖아요. 계속 아프면서 네. 오래 사는 거 별 의미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건강해야죠.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는 네. 죽을 업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유진 아나운서님의 이슈를 딱 정리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율주행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센서가 중요하니까 LG 이노텍, 이노텍. 그 다음에 트루인 이런 회사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 두 번째죠. 배달업. 예, 배달업.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뷰티도 뷰티도 배달업까지 네. 가는 거니까 네. 이 물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한익스프레스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네. 한익스프레스, CJ 대한통운 요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 한익스프레스가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서 네. 자, 이게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이스프레스도 아직 예. 무릎이다. 예, 무릎이다. 그렇게
보시면 저는 될까. 아직 무릎이에요 이거는. 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서장훈이 될지 서장훈만큼 키가 클지 그죠? 이수근만큼 키가 작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수근 씨만큼.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가 상부가는 무조건 무릎인 거예요. 네. 예. 난쟁이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어찌 됐든 내가 상부가는 무릎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물류가 어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네. 구독 경제든 공유 경제든 뭐 지금 수많은 어떤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인디비주얼한 세상이 오든 이거는 결국은 물류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음. 자, 세 번째 얘기해 주신 거 있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신주권. 제약 바이오는 제약바이오. 결국은 앞으로 주도 쉽지 업황을 않다.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인데 네. 지금은 아직 기술력이 딸리니까 네. CMO 방식으로 생산하는 즉 위탁 생산 방식을 이뤄가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자. 네. 웰바이오텍, 휴먼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유진 아나운서가 꼽은 이슈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슈로 콕콕 집어드렸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예 대표님만의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